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지구촌 운명을 가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곳곳에서 지지율이 초박빙으로 나와 그 어떤 대선보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중동 분쟁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등 국제 정세는 요동칠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미 대선은 이제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표 도박 플랫폼 폴리마켓 CEO가 해리스 지지 행사에 나타나면서 선거 전 막판 판세가 해리스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대표가 행사장에 나타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이슈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마켓은 단순한 도박 사이트가 아닙니다. 폴리마켓은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해 베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탈중앙화 사이트입니다.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사건에 대해 예측하고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사건은 카드 따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측 시장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예측 이정 확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도박 사이트가 아니라 예측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예측을 맞추면 돈을 따고 못 맞추면 돈을 잃는다는 점에서 도박성도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린 집단지성이라면 그만큼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2024년 11월 4일 기준 폴리마켓이 예측한 트럼프와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은 58.1%대 41.9%로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30일 기준 67대 33까지 벌어졌던 스코어가 11월 들어 급격히 박빙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해리스의 막판 상승세가 강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폴리마켓 CEO까지 갑자기 해리스 진영을 찾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의 급부상이 있기 직전 해리스 후보가 한국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직접 한국 언론의 기고를 통해 한국은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며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대해 철통 방어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미 아닌 유권자의 표를 가져오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8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한국 언론의 특별기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에 저는 비무장지대에 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우리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전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우리 병력 주둔을 위해 연간 13조 8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에게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대담에서 트럼프는 한국은 기꺼이 분담금을 더 낼 수 있다면서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 즉 13조 8천억 원은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처럼 해리스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정책에 명확히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접전 지역에서 앞서가던 트럼프의 지지율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일축하고 한국의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한국계 유권자의 집중적인 어필을 하면서 접전 지역에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일 한국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 삶을 연결짓고 방탄소년단 등을 언급하며 재미 아닌 유권자를 겨냥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많은 한국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도 우리 가족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희생하셨다. 오늘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미국 전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9세의 미국에 유학 온 인도계 어머니의 삶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 어머니의 삶을 비교하며 한국의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4%포인트 앞질렀는데 대선에 임박해 해리스 후보가 갑자기 역전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은 방위비 증액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지만
말을 자주 바꾸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잡시광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700만 한인 동포들이 언젠가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한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인 유권자들의 파워를 높이기 위해 한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버락 오바마, 인도계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 부통령이 되었듯이 언젠가 한국계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념해 미주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방크가 제작한 포스터 속에는 버락 오바마,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 부통령이 되었듯이 언젠가 미국 한인 대통령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인 방크의 청년연구원 캐시아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취지는 오바마와 해리스 사례를 통해 나아가 한인 대통령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방크는 해당 포스터를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에 공개하며 언젠가 미국 역사상 첫 한인 대통령도 탄생할 수 있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열리는 2024년은 한미동맹의 71주년이자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1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지 선거에서 우리 한인들의 투표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미주 한인 261만 명 중 투표권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는 전체의 58%인 152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권이 있어도 실제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 또한 낮습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발언권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현재 한인 사회의 미진한 투표율로 인해 현지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 규모는 중국, 베트남 커뮤니티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지난 40년 동안 지원받은 것이 10만 불도 채 안 됩니다. 억울하면 투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주류 인사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야 한인들의 발언권도 커지는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이기에 중요합니다. 더불어 선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치 전략은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하기에 당장은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유권자 등록만으로도 선거 정치 전략에는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인 커뮤니티를 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인 것입니다. 즉 직접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한인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미주 한인 사회 전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한미 공조의 강화를 일궈내림도 생기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이대휘 선생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이며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200여 명 애국지사, 500여 명 유학생, 70여 명 한인 여성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대휘 선생의 주소일 정도로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이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영향력 있고 세계적인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와 저희 잡시광은 앞으로 전 세계 곳곳의 한인 사회와 협력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한편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거주국에서 선거 참여, 정치, 경제, 언론 등 주류사회 진출 등으로 한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미주 한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유권자 등록을 합시다. 그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방크를 응원하기 위한 사이트의 주소는 고정 댓글과 본문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SNS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